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길게 읽어주는 남자 지인남입니다. 자, 오늘은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조건은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야 실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친구들 반드시 잘 들어두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질 높은 정주 환경과 경제적 안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도덕적인 실천 및 성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민주주의의 발전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온 단어이지요. 우리 민주주의를 뭐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그쵸, 굉장히 어렵죠. 민주적인 걸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나? 민주적인 건 뭐죠? 그렇죠. 우리 민주주의, 영어로 데모크러시라고 하죠. 데모크러시라고 하는데요. 우리 데모크러시의 어원은 어디서 왔냐? 바로 데모스. 국민을 뜻하는 데모스에서 왔고요. 그리고 크라토스. 죄송해요, 선생님. 크라토스에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데모스, 민중을 의미하고 크라토스라고 한다면 어떠한 규칙 혹은 정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대중이 하는 정치, 우리 국민들이 실천하는 정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체제인데요. 누가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행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화 변호인에 명대사가 나옵니다. 어떤 대사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력, 국가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대사인데요. 그 말대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즉,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발전되기 위해서, 실현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법치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에 의한 정치, 왜 필요할까요? 어떤 독재자가 기분대로, 감정대로 야, 너 감옥 가. 너는 말 잘 들으니까 감옥 안 가도 돼. 이렇게 구분해 버린다면 과연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이 법에 의해 정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선거제도, 우리의 정치 의사를 반영해서 국회를 선출한다거나 혹은 대통령을 선출한다거나 의회를 구성하는 행위들을 할 거고요. 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우리가 알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가 있겠죠. 우리 광화문에 가면요, 여러분, 다양한 빌딩들이 존재하는데 여기 높은 빌딩을 보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다양한 언론사들이 있어요. 언론사들의 빌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우리 광화문은 어떤 곳입니까? 서울청사도 있고 다양한 국민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 지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 언론사들이 너네를 감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치 똑바로 해야 돼 라고 하는 암묵적인 의미도 들어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쉽게 닿을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제도적인 측면들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이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친구들이 직접 시위에 나설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 말고도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한데요. 선생님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민주주의는 왜 필요한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독재 국가,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 우리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국왕이 있었고 이 국왕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다스려졌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왕이 정치를 했고 국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정치 권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과거에는 국민이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기가 어렵었지만 이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의 인권을 실현하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를 잘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하고 그에 따라 이 국가가 하나의 방향성을 잡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글귀인데요. 우리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 이야기한 글귀입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하등한 존재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치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관심하다면 이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퇴폐적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부정부패가 일삼게 되고요. 독재가 일삼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정치에 잘 참여해야 된다. 이 민주주의에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할 때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반장과 부반장 선출했죠. 그쵸? 여러분의 표를 하나하나 쌓아서 누가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의 의사가 마땅히 존중되었잖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넌 운동 잘하니까 너가 반장하고 너는 말 잘 들으니까 부반장해 한다면 여러분의 행복도가 증진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의 독재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의 의사가 꾸준히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세계 민주주의 지수, 즉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는 국가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는 행복 실현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민주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대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구나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왜 필요하냐? 우리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요. 독재로부터 우리 민주주의를 격리시키는 거죠. 누군가가 독재하거나 부정부패해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크게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권력분립제도가 있는데요. 자, 의회제도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직접 의회위원을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해서 이 의회가 각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한 것을 의회제도라고 하고, 복수정당제도는 복수정당, 즉 단일 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정당이 함께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겠죠. 그리고 권력분립제도, 우리나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각 3권 분립이 되어 있어서 서로 감시하고 서로 견제하면서 너 부정부패 하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런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참여 중심의 정치 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 지역의 주인이다 라는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우리 정치가 민주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치 참여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게요. 자, 첫 번째로 투표권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대선이 이루어졌죠. 선생님은 사전투표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친구들 보여줘야지 하면서 투표용지에 찍고 선생님 손등에 하나 찍었는데 새까맣게 입고 있다가 밥을 먹을 때쯤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그때야 희미해진 것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요, 주권자, 우리가 국가의 힘이다. 주권자로서 선거 등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반장이나 부반장을 뽑을 때 투표권을 행사한 것처럼, 그러한 것처럼 투표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직접적인 정치 참여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후보자로, 대통령 후보자로 나갈 수도 있고요. 혹은 지방선거 나갈 수도 있고요. 국회의원 나갈 수도 있겠죠. 더불어서 여러분 학급의 반장, 부반장으로도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공직자로 선출되어 활동하는 것, 또한 집회나 시위 같은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 세 번째로 부정의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기관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독재를 하려고 할 때에 너네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감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너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살펴봐야겠어. 견제를 하는 겁니다. 언론 매체에 이러한 일이 있다더라 투고할 수도 있고요. 혹은 행정기관에 이러한 일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진정이라고 하고요. 건의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서화해서 글로 작성해서 이러한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청원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가 있는데요. 물론 정당과 이익집단, 다양한 집단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 시민단체예요. 우리 시민단체 안에는 뭐 환경단체, 동물단체, 경제단체, 다양한 단체가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냐? 우리 환경 관련 단체에서는 환경을 부수지 마라,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지 말아라, 댐 건설 반대한다, 이러한 운동을 할 수 있겠고요. 우리 경제단체에서는 너네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니지? 우리가 감사 들어간다, 이렇게 감시, 견제할 수 있겠고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학생회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학교 급식을 개선하라 라고 하는 운동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단체에도 가입할 수 있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네 번째, 우리 도덕적인 실천과 성찰하는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성찰이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반성하고 내가 잘하고 있을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을 우린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성찰하고 옳은 일을 실천할 때 우리는 도덕적인 실천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 도덕적인 실천을 함으로써 그 자체로 사람에게 만족감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사회 전체의 행복 지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면 여러분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서로 신뢰감이 쌓이고 더불어서 나도 사회에 기여해야겠다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행동을 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의 행복도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 또한 도덕적인 실천, 공동체를 위한 실천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쓰레기는 대체 누가 버렸을까요? 바로 비도덕적인 인간들이 버리게 되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찰을 할 때에 내 행동이, 내 이익을 위한 행동이 남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스스로 성찰하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도덕적인 실천은 왜 필요하냐? 타인에 대한 무관심한 경향, 즉 개인주의가 점차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 사이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행복도 너무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분명 양심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행복도 함께 추구하면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해야 할 거예요. 자, 우리 최씨 가문의 유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자인 가문이었는데요. 자, 보니까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라, 즉 사회에 기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며느리에게는 무명옷, 값비싼 옷을 입혀라, 그리고 굶는 사람이 없게 해라 라고 하는 사회적인 실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 최씨 가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었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인 실천들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자신에 대한 당당함, 그리고 타인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자아 존중감을 시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바람직한 가치에 합의할 수가 있어요. 그치? 나도 좋은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좋은 일을 하게 될 거야. 우리 모두 다 같이 사회 모든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게 될 거야. 서로 신뢰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행동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는 공동체 모두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데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냐? 가장 먼저 도덕적인 성찰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방향이 옳은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가 고민해 보고요. 역지사지의 마음, 나와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 방법이 잘못되진 않았을까? 상대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물을 구하기가 어렵구나. 그럼 그것을 위해서 나도 함께 일을 해야지, 봉사해야지, 연탄 봉사를 해야지.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친구들과 덴마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덴마크는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2년 연속 1위를 했던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덴마크에는 어떠한 행복의 비결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할머니가 나와 계신데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보라고 하네요. 즉 생각을 해보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각자 실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행복한 사회라고 한다면 어떠한 공동체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도덕적인 실천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혹은 성찰이라고 해볼 수도 있겠죠. 성찰을 하고 실천을 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덴마크는 교육과 의료 서비스 등이 무료입니다. 즉 혜택이 제공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사회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아저씨는 어떠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즉 질 높은 정주 환경을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와 정치인을 믿습니다. 즉 이들을 신뢰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발전 혹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덴마크에는 자유가 있다고 하고요. 안정이 있고요. 신뢰가 있다고 하고요. 평등이 있다고 합니다. 왜 자유가 있냐? 고등학교 진학 전에 1년 동안 인생학교를 다니면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찾고 또 여러분의 진로를 알게 된다면 그걸 위해 공부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안정,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적인 혜택으로 우리 질 높은 정주 환경을 이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고 우리가 뽑은 사람인 만큼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월급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도 아무렇지 않다고 합니다. 부정부패 안 하겠지. 우린 신뢰해. 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평등. 남이 부럽지 않대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경제적인 불평등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자, 어떤 직업에 따라서 급여의 차이가 있지도 않고 명예의 차이가 있지도 않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경제적인 불평등이 해소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덴마크는 굉장히 행복한 나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행복지수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세계에는 행복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방금은 덴마크가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꼽혔지만 어느 지수에서는 부탄이 가장 행복하다. 어느 지수에서는 방글라데시가 가장 행복하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과 세 가지 가장 대표되는 행복지수를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국가별 행복지수입니다. 우리 국제연합에서 발표한 행복지수이고요. 그 다음으로 영국 신경제재단 행복지수, 지구행복지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더 나은 삶의 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 자, 이것을 봤을 때 사용하는 지표가 다 다릅니다. 즉, 행복지수는 모두 다 같은 것이 아니고요. 측정하는 지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 정도만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과 심화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각 지표가 나타내는 것들이 우리 인간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선생님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인당 국내 총생산, 즉 우리 급여, 소득을 나타내죠. 우리 경제적인 안정을 의미할 거예요. 자, 그 다음 건강 기대 수명, 우리가 얼마나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의료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정주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대 수명은 기대 수명이구나 라는 정도로까지만 가져갈 거고요. 사회적인 지지,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지해 주는 거, 신뢰해 주는 거, 바로 도덕적인 실천도 될 수 있고 민주주의의 실현도 될 수 있겠고요. 삶의 선택에 대한 자유, 여러분은 과연 자유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 또 관용과 부패라고 하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신뢰하거나 혹은 부패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그런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주관적 삶의 만족도 있고요. 기대 수명 똑같이 나란히 가고 있고요.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 경제적인 요건들 만족해 볼 수 있겠고, 우리 생태 발자국이 뭐냐면 이 생태 발자국은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 여러분의 질 높은 정주 환경과 결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 지구를 존속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질 높은 정주 환경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 더 나은 삶의 지수를 좀 자세하게 볼게요. 주거 한다면 우리 정주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 고용은 경제, 교육은 우리 정주 환경이라고도 했고요. 자, 직업 교육을 한다? 경제적인 안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민 참여, 우리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겠고, 건강, 안전, 우리 안전은 정주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일과 생활의 균형,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정주 환경으로도 볼 수 있고, 소득, 경제, 자, 공동체, 우리 도덕적인 삶, 도덕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환경, 정주 환경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좀 더 피드백을 나눠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주 환경,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도덕적인 실천과 성찰까지 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 4가지를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을 이렇게 마무리해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2단원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선생님이 한 가지 미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4가지 조건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건과 그 조건과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길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필요한 조건과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2단원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